어떤 궁극적인 부분이 기본소득으로 사실은 많이 해결될 것 같은 예, 그런 확신이 좀 들어서 더 지지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전반적인 앞으로 계획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마무리하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이제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발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상은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한테 주는 거고요. 또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보편적 기본소득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애 등급 문제 많지 않습니까? 장애 등급별로 이렇게 등급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수당도 보편적 장애인 수당. 네. 동일 액수로. 네. 그래서 장애인은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있고 장애인은 장애인 보편적 기본소득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은 또 장애별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 사회 서비스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동권을 더 주어야 되고 누구는 어떤 돌봄이 더 필요하고 다 장애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또는 어떤 경우에서는 이 신체를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보강 도구들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회 서비스는 맞춤 서비스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장애인 운동이 탈시설 운동을 좀 많이 해왔잖아요. 시설에 장애인을 가둔 건 당연히 나쁜 거죠. 근데 탈시설한 이후 이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오로지 그냥 다 가족에게 그냥 전가돼 버리는. 사실 이렇게 된 게 지금의 장애인 운동의 좀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이 탈시설을 했을 때 탈시설에 실제로 이 돌봄의 대안이 뭔가 이걸 사회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사회 서비스에서 주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많이 쓰는데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최저한의 밑바탕을 제공하고 그 위에다가 다른 기본소득은 그래서 저희가 1층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요. 기본소득을 1층에 깔고 그 위에 각각에 필요할 때 누구에겐 일자리가 필요할 것이고 누구에겐 돌봄이 필요할 것이고 누구에는 보편적 수당이 더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2층, 3층들을 쌓아나가서 바람직한 전 세계가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선진적인 복지, 새로운 21세기 복지형 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건 이 기본소득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저는 가끔 이렇게 좀 큰 방송국에서 나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방송국에 나왔는데 KBS, MBC에서 안 불러주더라고요. KBS, MBC에서 한번 나가서 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 이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또 이게 음해들 왜 다 똑같이 이런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어떤 반대할 때 아니 똑같은 돈이 있으면 100이라는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더 도와야지 왜 다 나눠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통 가난한 사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꼭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같이 위하는 척을 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별로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인도주의자인 척해요. 이 기본소득 논쟁에서 그렇게 나타나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11년 전에 무상급식하고 연관이 되죠. 그때도 별로 가난한 사람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만 줘야지 왜 지 돈으로 낼 수 있는 사람한테는 왜 줘? 모두에게 다 주는 건 하면서 무상급식을 반대했거든요. 저도 반대해요. 네. 근데 그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용 아들이 보고 돈 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만 돈을 안 내고 먹는 사람이 다른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한 반에서 반이 무상급식이고 반은 돈을 내요. 그럼 무상급식 받는 사람이 받는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좀 무상급식 자존심 상해. 무상급식 무급놈 이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낙인 효과고 그렇죠. 엘거지 하듯이 저거 LH 사는 놈 엘거지 그러잖아요. 이렇게 선별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그건 거기서부터 교육은 무너지는 거예요. 교육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무상급식은 굉장히 교육의 효과가 큰 거예요. 왜? 구별되지 않거든요. 제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어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구별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효과가 있거든요.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행정처리 비용이죠. 기본소득 타는 사람이 예를 들면 반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 기본놈 이렇게 됩니까? 기본 타는 놈. 이게 국민을 가르게 돼요. 그래서 굴욕과 모욕감을 주게 될 때 이건 복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숫자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예를 들면 말이죠. 세금을 3명이 있다고 봅시다. 그 3분이 계세요. 10을 예를 들면 기본소득을 위해서 10을 냈어요. 세금이라고 합시다. 10을 내고 40을 내고 100을 내셨어. 10, 40, 100. 그러면 이제 150이 걷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똑같이 셋이 나누면 50, 50, 50이 되죠. 그럼 10을 내고 50을 받으신 거고 40을 내고 50을 받으신 거고 100을 내고 50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50을 준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낸 게 다르니까 여긴 네. 플러스 40, 여기 플러스 10, 여기 마이너스 50이거든요. 근데 기본소득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똑같이 50을 줘? 어려운 사람한테만 줘야지. 그러면 선생님한테 50을 걷어서 이 사람한테 50을 주는 거하고 이 사람한테 40, 10 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10 내고 50 받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40 내고 40 내고 50 받으셨잖아요. 그다음 100 내고 50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40, 플러스 10, 마이너스 50이죠. 그럼 50을 내서 40, 10을 줘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똑같이 50을 주지 말고 저기서 50을 떼서 40, 10한테 주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나 저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건데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그게 뭔가 하면 공정소득이라는 건데요. 누가 주장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공정소득이 누가 주장하는 건지. 똑같은데 다르다고 하면서 그게 더 인도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참여소득. 네. 근데 똑같은데요. 사실은 느끼는 건 달라요. 똑같이 50 받을 때는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저쪽에서 50 걷어서 10, 40 이렇게 줄 때는요 저 사람은 내는 사람, 저 사람이 혜택을 주어서, 저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받아먹네 이런 패러다임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패러다임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한테 기본소득이 사실은 어떤 것인지를 잘 알리고 많이 이렇게 사실 지역 문구가 사실 지역 문화의 거점이고 사실 소통의 공간인데 이게 자꾸 사라져가면 이게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와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같이 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얘기해서 이게 사라지지 않도록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런 걸 계속 할 생각입니다. 네. 두서가 없네 마무리. 제가 이제 그 모 중학교 우리 네. 딸 네. 중학교 이제 학교 운영위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 예요? 한 10여 년 됐죠. 예.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때는 전부 돈을 냈었어요. 식사비, 그렇죠, 급식 그렇죠. 네. 냈는데 그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한 학년당 몇 명씩 무상으로 이제 무상 급식 하는 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선정을 하는 이제 학부모 운영위에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교장 선생님이 특별히 당부하는 게 있었는데요. 선정된 자를 특별히 비밀을 붙여달라고. 예, 아주 신신당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심사를 이제 하는데 뭐 차가 있느냐 없느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까지 다 봐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고생하셨네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참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받는 애가 당당하게 받아서 그거를 이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죄인이 뭐 받는 것처럼 그런 비밀로 거를, 해도 학생은 느끼죠.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죠. 학생은 알게 되니까. 학생은 알죠. 학생이 주눅이 들죠. 주눅이 들죠. 예. 먹을 때 밥맛이 없죠. 그리고 그래서 무릎 꿇고 받지 말고 서서 받게 하죠. 그렇지. 기본소득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는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 민주당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네네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이 옛날부터 계속 연구하신 거예요. 저는 그 정당 아닙니다. 오늘 굉장히 장시간 동안 우리 지역 서점에서 이 북토크 형태로 해서 우리 김찬희 대표님 모시고 이렇다라고 하는 이 팟캐스트를 기반으로 한 굉장히 쉽게 이 기본소득 외에도 뭐 세계경제 위기라든지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쓰신 이 경제학 책을 놓고 기본소득을 좀 주인공으로 대화를 해봤습니다. 기본소득이 이제 미래에 실현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이제 현재의 우리들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좀 더 불평등 없이 좀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방식으로 이런 기본소득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뜨거운 관심이 조명되기를 바라봅니다. 김찬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불러요? 오늘 심야 책방을 맞이해서 또 음악이 흐르는 심야 책방입니다. 우리 여기 제목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은 또 상당히 자진해서 내가 이런 좋은 행사에 내가 꼭 가서 장소를 빛내주겠다. 자진해서 또 오시기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테헤란 뮤직 스튜디오라고 선릉역 근처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진섭 원장님이십니다. 오늘 박수로 한 번 맞으시죠. 자, 어떤 다른 노래를 더 해야겠네요. 신청곡. 예예예. 신청곡 다릅니다. 리오도 다시 한번. 저는 선릉역 5번 출구에서 5번 출구 근처에서 테헤란 뮤직 스튜디오라고 음악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색소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나가다가 들으시든지 그래서 같이 좋은 시간 또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그런 동호인 모임으로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